내 이름이 적힌 가격표를 본 순간부터 사람을 못 믿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4살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작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서 생각만 해도 아직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3명이 붙어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 포함해서 시은, 정은 이렇게 셋이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방과 후마다 서로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과자도 나눠 먹고 시험 망치면 같이 울고 좋아하는 연예인 생기면 셋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 둘이 평생 내 편으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부터 셋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느긋한 집딸 정도였는데 정은이는 부모님이 장사 잘 되면서 웬만한 건 다 지원해주는 형편이었습니다. 학원도 이것저것 보내고 명절마다 외국 여행까지 다녀오는 집이었고요. 반대로 시은이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힘든 집안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편의점 알바하러 뛰어가던 애가 시은이었고 수학 문제집이 아니라 전단지를 들고 다니던 애도 시은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괜히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정은이한테는 자랑 좀 줄이고 살살 말하라고 하기도 했고 시은이한테는 나중에 잘 될 거라고 아무 근거 없는 위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말 해주는 게 친구로서 의리라고 믿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은이 마음 안쪽에 정은이를 향한 질긴 열등감 같은 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셋 다 각자 바빠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정은이는 집안 도움 받으면서 유학 준비를 하다가 이것저것 사업 비슷한 것도 조금씩 건드렸습니다. 시은이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고요. 처음 몇 년은 단체 톡방에서 가끔 생존 신고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가 생일이다, 누가 이직했다. 이 정도만 공유하고 진짜 속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흘러서 거의 5년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뜬금없이 시은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는데 명품 쇼핑백 잔뜩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시은이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셋이서 고등학교 근처에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얼굴에 세월이 조금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처음에는 옛날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고 예전처럼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밥 먹다가 정은이가 툭 던지듯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아빠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집이 많이 어려워졌거든. 그 말 나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반짝거리던 애가 카페 알바 2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서 웃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는데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시은이가 천천히 말을 섞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사람답게 살고 있어. 개인 사업 시작해서 자리 잡힌 지 좀 됐거든.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투에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축하해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은이는 정은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축하보다는 승리감 같은 게 더 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판이 뒤집혔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셋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상황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예전 추억이 있으니까 다시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던 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나온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신발도 새 것 같았고 폰도 최신 기종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제가 장난 섞어서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 거야? 정은이는 눈을 피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운 좋게 투자 좀 성공했어. 별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시은이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가 애매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축하하는 미소가 아니라 상대방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걔네 둘이 뭔가 따로 공유하는 얘기가 있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굳이 파고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문제의 시작은 제가 남자친구와 100일 기념을 앞두고 있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특별한 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저곳 검색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예전에 시은이가 슬쩍 말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야, 나 요즘 단골인 곳 있는데 분위기 진짜 끝내줘. 친구끼리 가도 좋고 커플끼리 가면 더 좋고. 그때는 그냥 대충 웃고 넘겼는데 딱 이런 날에 가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은아, 전에 말했던 그 분위기 좋다는 곳 있지? 남친이랑 기념일이라 어디 갈지 고민 중인데 혹시 거기 예약할 수 있을까? 시은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근데 거기 요즘 예약 꽉 차 있어서 새 손님은 받기 힘들걸. 그냥 다른데 알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말투가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원래라면 자기가 아는 곳이라고 자랑하면서 메뉴부터 쫙 설명해줬을 애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티를 내니까 전화를 끊고 얼마 안 돼서 시은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실장님이랑 친해서 내 이름으로는 자리 하나 뺄 수 있을지도 몰라. 대신 예약금이 필요하거든. 10만 원만 먼저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잡아볼게.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념일 데이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제서야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주소를 검색해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정보도 안 뜨는 겁니다. 지도에는 건물만 딱 나오고 가게 이름을 검색해도 후기 하나 안 나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가봤다는 정은이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야, 너 예전에 시은이가 데려갔다는 그 집 가봤다며? 어떤 분위기야? 우리 100일이라 가보려는데 괜찮은 곳 맞지? 정은이는 한참 있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괜찮았어. 사진 찍기 좋고. 너 커플이면 좋아할 거야. 이상하게 디테일한 설명을 피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100일 날이 되자 저는 괜히 떨렸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머리도 손질하고 원래 안 신던 구두도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도 설레한다면서 회사에서 일찍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는 지하 한 층에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건물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평범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 옆에 작은 네온 간판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꽃 이름 같은 글자가 흘림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안쪽에서 무슨 음악이 새어나오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우리를 맞이한 사람의 차림새 때문이었습니다. 상반신이 다 드러난 채 반짝거리는 수영복 하나만 걸친 남자 직원이 메뉴판을 들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동시에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기는 비키니 바예요. 직원들은 수영복 차림으로 응대하는 곳이고 손님이 원하면 쇼도 진행합니다. 그제야 왜 검색해도 정보가 없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머릿속에는 이미 보내버린 예약금이 자꾸 걸렸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남자친구랑 싸울까봐 걱정도 됐고요. 남자친구는 민망한 듯 웃으면서 그래도 자리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한 잔만 하고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로 안내를 받았고
테이블 위에는 조명이 어둡게 떨어져 있어서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점점 더 커졌고 술이 한 병, 두 병 들어가면서 저는 자꾸만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시은이한테 전화를 여러 번 걸어봤는데 통화 연결음만 울리고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려다 말고 그냥 지워버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실내 전체 조명이 확 어두워지면서 어디선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무대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형광 조명 사이로 실루엣만 흔들렸고 음악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근데 조명이 한 번 더 밝아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서서 춤추고 있는 여자가 정은이었습니다. 검정색 비키니를 입고 술에 취한 남자들 사이에서 몸을 흔들고 있었고 손님들이 지폐를 말아서 던지거나 허리에 꽂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표정이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올린 입꼬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올라왔습니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고 택시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머릿속에서는 정은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옷만 입고 보던 친구가 낯선 조명 아래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면 할수록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정은이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묻는 순간 우리 셋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둘 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단체 톡방 알림도 꺼두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회사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그동안 제 전화를 전부 씹던 시은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문제 같아서 결국 통화를 눌렀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제가 먼저 쏟아냈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거기가 대체 어떤 데인지 알면서 나한테 왜 추천했어? 정은이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던데 너 그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꺼번에 쏟아지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시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만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만 들리다가 천천히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요 며칠 연락도 안 한 거야. 그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시은이는 마치 준비해둔 대본을 읽듯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은이네 집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거나 해외여행 다녀온 기념품 자랑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나는 내 옷에서 나는 세제 냄새를 맡으면 집에 가서 내가 입는 옷 냄새부터 맡아봤어. 그게 얼마나 싸구려인지 확인하려고. 고등학교 때 정은이가 새 휴대폰 들고 왔던 날 시은이는 집에 돌아가서 부엌 싱크대 아래에 숨겨둔 동전을 세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는데 현실은 더 냉혹했다고 했습니다. 최저 시급 받으면서 밤낮으로 일해도 통장에 돈이 쌓이질 않는데 인스타 속 정은이와 저는 여전히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고요. 그때쯤 지인을 따라 우연히 들어간 곳이 그 비키니 바였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쇼를 진행하는 여자들 수입 얘기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벌 것 같던 돈을 걔네는 한 달 만에 벌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어. 시은이는 처음엔 얼굴을 가리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테이블 돌면서 술만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욕심이 생겼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옷을 더 벗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쇼의 메인 진행자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실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새 얼굴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 특히 평범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애면 더 좋다. 지금처럼 꾸미지 않은 애일수록 잘 팔린다. 그 말 듣는 순간 시은이는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이름이 정은이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들은 게 딱 그 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은이는 일부러 저희 셋이 다시 만나자고 했고 상황을 떠보면서 정은이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셋이 밥 먹을 때 우리가 친구끼리 가도 좋은 곳이라고 슬쩍 비키니바 얘기를 꺼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부모님과 약속 있다고 먼저 일어난 틈을 타서 정은이만 데리고 그곳에 갔고요. 처음에는 정은이도 그냥 술 마시러 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테이블을 몇 바퀴 돌면서 손님들이 건네는 팁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손에 들어오자 정은이는 믿기지 않는다면서 몇 번만 더 해보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시은이는 실장에게 민주를 정식으로 소개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서빙만 하겠다고 버티던 정은이가 지출이 늘어나고 빚이 쌓이면서 점점 더 깊은 것까지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시은이는 그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나 정은이가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거 보는 게 참 기분 좋았다. 내가 늘 부러워하던 애가 이제는 나보다 더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너 아까 내 이름이 적힌 가격표 봤다고 했잖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시은이가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너 예약 잡아달라고 했을 때 실장이 되게 좋아했거든. 평범하게 생긴 여자친구는 항상 손님들이 좋아한다면서. 그래서 내 사진이랑 나이 학교 이런 거 다 얘기해줬어. 예전에 셋이서 찍은 사진 있지? 그거 보여줬거든. 그 뒤로 실장하고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제도 상황만 잘 만들면 금방 들어올 것 같은데 둘 다 무대 세우면 세트로 팔 수 있겠다. 그러면 소개비 더 얹어줄게. 시은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짜릿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만 빼고 둘이 뭐하러 다니는 거 보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정은이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까지 천천히 끌어들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남자친구랑 100일이라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다른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 기념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쪽이 더 짜릿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내가 선택한 장소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예약금을 받고 굳이 그날로 잡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서 말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팔이 저릿해져서 더 이상 귀에 대고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넌 우리를 친구라고 한 적 있었어? 그 말까지도 다 거짓말이었어? 시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친구였지. 근데 나한테는 친구라는 말이 항상 빚이라는 말이랑 같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 통화는 그렇게 흐릿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번호를 바꾸고 단체 톡방도 나와버렸습니다. 정은이는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릅니다. 가끔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 기사라도 보게 되면
혹시 그 중에 정은이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그 밤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새 계정으로 만든 메신저에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친구 추천 목록 맨 위에 시은이 이름이 떴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예전과 똑같이 우리 셋이 팔짱 끼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상태 메시지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꼭 끝까지 같이 가자. 친구 추가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정을 바로 차단하고 지웠는데도 가끔씩은 길을 걷다 보면 어딘가에서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사 앞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지윤 씨 맞죠? 전에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처음 가는 술집 종업원이 저를 아는 사람처럼 이름을 부른다든지, 본 적 없는 사람이 제 예전 닉네임을 알고 있다든지, 아마도 어딘가에는 아직도 제 정보가 팔려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친구 둘이 저를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숫자를 두고 흥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예전처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질투와 비교심 같은 감정이 어디까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눈앞에서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상하게 달콤한 제안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 눈빛을 다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